오늘 리뷰할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7 R4입니다. 알파7의 R 시리즈는 사진 촬영에 특화된 라인이죠. 6100만화소의 풀프레임 센서에 알파9의 AF 시스템을 물려받은 알파7 R4. 하지만 저는 영상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물론 남다른 센스 덕분에 하루만 맘먹고 덤비면 지리게 찍지요. 그러나 제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아요. 대신 현업 사진 작가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소니 코리아로부터 대여받은 알파7 R4를 대여해드리고 스케치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력 카메라는 소니에서 나온 알파7 M3입니다. 올해 2월 정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7 S2 그때부터 영상 촬영용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알파7 R 마크 3는 2018년도 소니 프로 포토그래퍼를 통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알파7 R 마크 4 출시되자마자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니 카메라 사용을 했던 거는 2012년 정도부터로 기억이 되는데요. 알파7 초기 모델도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알파 900 모델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알파 99 모델,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알파7 M3가 있습니다. 기존의 3세대 모델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손에 들고 쓰기에는 편해졌고요. M3 같은 경우는 약간 새끼손가락이 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파는 이게 확실히 깊어지기도 했고, 요것도 약간 좀 늘어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잡았을 때도 조금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런 온오프 감의 느낌도 확실히 명확하다. M3는 버튼들이 미끄럽다거나 다이얼 같은 걸 좀 돌릴 때는 조작감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노출 보정 다이얼에 잠금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조리개 우선, 셔터 스피드 우선, ISO 자동 모드에서 노출 보정 다이얼을 사용해서 노출을 설정할 수 있지만 잠금 버튼 없이 촬영할 때면 어느새 돌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모든 카메라에 케이지를 씌워서 사용하는데요. 알파7 R4는 줄 맞춰서 열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알파7 M3는 덮개가 서로 간섭해서 너무 거슬려. 그리고 입출력 단자도 정리가 잘 되었죠. 저는 주로 이제 촬영 스타일이 LCD를 보고 촬영합니다. 뷰파인더를 잘 보진 않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만 화소의 LCD였지만 이번에 이제 알파가 140만 화소,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LCD 화소가 늘어난 건 사진에 크게 영향이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LCD를 보고 촬영하거나 사진 리뷰를 할 때 이미지가 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잘 찍고 있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후면 LCD의 해상도는 알파7 R3와 같습니다. 하지만 알파7 M3의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더 선명해 보이는 것이죠. 알파7 R4는 뷰파인더 해상도도 상당히 올라갔고, 레이턴시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못 느낄 정도로 줄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인다. 제가 10년 동안 웨딩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를 많이 써봤는데, 제가 이전에 타사 DSLR을 쓸 때는 가장 불만인 점이 뭐였냐면, 카메라는 저에게 이제 AF를 잡았다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배경에 따라서 약간 전핀이나 흑핀이 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진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M3로 바꾸면서 IAF를 쓰게 되면서 핀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진 로드를 살짝 빠르게 걸어봤습니다. 초점 영역은 와이드고요. 초점을 잡다가 얼굴 인식과 리얼타임 IAF가 같이 동작하면서 피사체의 얼굴과 눈의 초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잡습니다. 야외에서도 AF 테스트를 했는데요. 알파7 R4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달려봤습니다. 피사체의 초점 거리가 계속 달라져도 얼굴 인식에 리얼타임 IAF가 있으니까 초점을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과하게 좌우로 움직였어요. 알파7 R4는 알파7 R3보다 위상차 검출 AF 포인트가 339개에서 567개로 대거 늘어났어요. 촘촘한 그물망 같은 AF 포인트에 얼굴 인식과 리얼타임 IAF가 같이 동작하니까 과한 움직임에도 초점을 바로바로 잡더라고요. 여러분, 동물 눈도 IAF가 되는 거 아시죠? 제 고양이는 그냥 잡고요. 심지어 새 눈도 잡더라고요. 제가 수족관에 가서 금붕어도 해봤는데 금붕어는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공연 촬영을 해보면서 느낀 AF 속도나 정확도는 거의 감탄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전신 풀샷에서 접살만한 눈 크기임에도 리얼타임 IAF가 초점을 잘 잡습니다. 클로즈업 하면 당연히 잘 잡습니다.
공연 특성상 조명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하죠. 지금처럼 3스톱 노출 언더인 상황에서도 워블링 없이 얼굴을 잘 인식하고 눈이 인식될 정도의 조명이 들어오면 바로 리얼타임 IAF가 초점을 잡습니다. 촬영자 혼자서 다수의 공연자를 촬영할 경우에도 초점을 워낙 빠르고 정확하게 잡으니까 완전 일당백이죠. 알파 7 R4에도 알파 9으로부터 물려받은 리얼타임 트래킹이 추가됐습니다. 포커스 모드를 확장 플렉시블 스팟 추적에 놓고 반셔터를 누르면 피사체를 찰떡같이 잘 따라다닙니다. 리얼타임 트래킹을 하다가 얼굴이 인식되면 얼굴 추적을 하고 안되면 다시 리얼타임 트래킹으로. 웬만해서는 초점을 놓치지 않는데 AF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100%는 아닙니다. 공연 촬영 현장의 경우에는 마이크 스탠드나 무대 소품이나 아니면 다른 변수들이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런 훌륭한 IAF 기능이 있어도 놓칠 수가 있어요. 눈을. 리얼타임 IAF가 초점을 잡다가 마이크가 피사체의 눈을 가리면 초점이 보다시피 마이크에 맞습니다. 마이크를 벗어나면 리얼타임 IAF가 다시 초점을 잡습니다. 이런 문제는 R4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카메라가 공통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뛰어난 AF 기능이 있어도 촬영자가 현장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 7R 마크4 같은 경우는 6100만 화소예요. 가로축 9000이 훨씬 상회하는 해상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8K 시퀀스에 넣었을 때 전작에 비해서 거의 20% 이상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줌인이나 줌아웃, 좌우, 패닝 이런 효과를 주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알파 7 M3와 알파 7 R4는 같은 크기의 풀프레임 센서지만 각각 2400만 화소, 6100만 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센서 크기가 같을 때 화소의 집적도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수강량이 떨어져서 노이즈가 더 많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스톡 이미지나 다양한 2차 가공에 적합하려면 아무래도 해상도가 높고 이미지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알파 7 R4를 이용을 해서 내년 캘리포니아 남쇼용 제품 이미지를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확대도 문제가 없는 이런 이미지들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테스트를 위해 일부러 포스트업 노출 언더로 촬영하고 이미지를 보정했습니다. 100% 크기로 봐도 디테일이 무너짐 없이 표현이 아주 잘 됐죠? 좀 줄여볼게요.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해보면 15스톱 다이나믹 레인지가 빈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웨딩 촬영을 하다 보면은 조명이 이제 핀 조명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되거든요. 나중에 후보정할 때 어두운 쪽을 약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타사 기종 같은 경우에는 안보 쪽에 노출을 조금 올리다 보면 컬러 노이즈가 생기거나 밴딩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R4로 보정을 해본 결과 노이즈 패턴이 일정해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상 열어보니까 M3하고 R4의 노이즈 문제를 놓고 비교를 해봐도 R4의 사진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노이즈 억제력이 거의 한 스탑 정도 좋아졌는데요. 보통 제가 옥상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 있어요. 전작에 비해서 한 스톱을 더 셔터 스피드를 빨리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애초에 사진 촬영은 완성된 구도로 촬영하고 나중에 필요한 만큼 리사이징을 하는 게 이제 화질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웨딩 촬영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저쪽에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은데 시간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을 때는 찍고 나서 나중에 후보정으로 사진을 주밍하기도 하는데 보통 웨딩은 이제 결과물이 앨범으로 나오게 됩니다. 앨범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픽셀 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소 수가 많으면 크롭을 하더라도 앨범 사이즈에 충분히 들어가거든 남을. 오히려 더 리사이징해서 화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화소가 좀 낮은 바디들은 크롭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하게 크롭을 하게 돼버리면 앨범이 넣을 경우 이제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화소 바디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 7 R4 역시 듀얼 SD 카드 슬롯을 지원하는데요.
3세대와 다른 점은 1번, 2번 위치가 바뀌었고 모두 UHS-2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이건 전부터 제가 사용했던 128GB UHS-2 SD 카드고요. 이건 이번 리뷰를 위해 새로 구입한 터프 메모리예요. UHS-2가 들어가니까 워낙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퍼가 걸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웨딩 촬영할 때는 연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지금 이 연사를 제가 찍어보고 지금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를 보고 있는데 고화소 바디인 거를 생각했을 때는 버퍼가 비워지는 게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바꿔서 바로 찍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웨딩홀 자체가 노출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M3에서도 느끼는 건데 이게 버퍼가 비워질 동안에는 세팅 값을 좀 바꾸려고 하면 0.5초 정도의 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상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 크롭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사 촬영 시 발생하는 버퍼 때문인데요. 6100만화소 풀프레임 센서에 비압축 로우 연사를 하면 약 32장 정도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버퍼 메모리를 비우는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빨리 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6100만화소의) 풀프레임 센서에 압축 로우 연사 촬영을 하면 약 82장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2600만 화소의) 크롭 센서에 압축 로우 연사를 하면 약 300장 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디테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풀프레임 센서에 비압축 로우 촬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크롭 센서에 압축 로우 연사 촬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알파7R4의 비디오 시스템은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3세대 바디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4K 촬영 시에도 리얼타임 IAF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30분 이상 연속 레코딩이 가능해졌습니다. 풀 HD 촬영은 물론이고 4K 촬영까지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메모리가 가득 찰 때까지 레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높은 곳에서 30분 이상 연속 레코딩을 할 경우 발열 경고가 뜰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알파7R4는 사진 촬영 특화 바디인데 소니의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 가장 먼저 30분 이상 연속 레코딩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의외죠. 세 번째 업그레이드, 4K 24프레임 레이트 레코딩 시 동시 출력이 됩니다. 저는 영상 촬영을 할 때 항상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거든요. 4K 촬영을 하게 되면 레코딩 전에는 후면 LCD와 외부 모니터에 동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레코딩이 시작되면 알파7 M3는 외부 모니터에서만 출력을 하거든요. 후면 LCD가 꺼져도 스포트 초점이 되긴 해요. 근데 외부 모니터를 보면서 터치를 해야 하니까 여간 불편하죠. 지금이야 여유있게 터치를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하지만 알파7R4에서 4K
4K 24프레임레트 레코딩을 해도 동시 출력이 돼서 후면 LCD를 보면서 스포트 초점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피사체의 터치만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스포트 초점은 영상 촬영자에게 패시브 스킬이에요. 그런데 또 4K 30프레임레트 레코딩을 하면 동시 출력이 안 됩니다. 물론 외부 모니터를 보면서 시커먼 후면 LCD를 터치하면 스포트 초점이 되긴 됩니다. 이미지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됐어도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네요. 암튼 부분적이지만 4K 촬영 시 동시 출력이 된다는 거 또 의외입니다. 알파 7R4가 이 정도면 알파 7S3는 얼마나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직 안 내놓는 건가요? 네 번째 업그레이드, 포맷 후에도 영상 파일 번호를 이어쓸 수 있게 됐어요. 3세대 바디까지는 포맷하면 무조건 C0001번부터 시작했어요. C300번이든 C500번이든 포맷하면 다시 C0001번. 그래서 저는 알파 7 M3로 멀티캠 촬영을 하고 백업을 할 때면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 바꿨거든요. 안정된 아카이빙을 위해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줘야죠. 여러가지 단축키를 지원하지만 소니의 메뉴 UI는 여전히 복잡해요. 그도 그럴 것이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바디가 나올 때마다 기능이 더 추가될 테니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도 이번에 사용자 정의키에 픽토그램을 넣어줬어요. 3세대에는 이런 픽토그램이 없이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메뉴를 설정한 후에 맞게 설정됐는지 일일이 눌러봐야 했죠. 또 기능 메뉴 설정도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런 게 바로 사용자 친화적 UI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초점 프레임 색상을 빨간색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영상 촬영이 주인지라 이런 게 필요치 않는데 사진 촬영자들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밝은 데서 흰색 초점으로 찍으면 초점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4세대가 됐어도 여전한 죽일놈의 틸트 LCD 좋습니다. 이제 수입을 LCD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해주세요. 스포트 초점 시 가이드 프레임 좀 만들어주세요. 사진 촬영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왜 영상 촬영에서는 안 되죠? 알파 7 시리즈에서 4K 촬영을 하게 되면 우선 6K 풀픽셀 리드아웃을 한 다음 4K로 리사이징을 합니다. 덕분에 4K 해상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알파 7R 센서의 해상도가 6K를 훌쩍 넘거든요. 이번 알파 7R 센서의 해상도는 8K를 가볍게 넘어 가로 9504 픽셀에 세로 6336 픽셀이나 됩니다. 그래서 APS-C 모드 센서를 1.5배 크롭 할 때 2600만 화소가 되거든요. 이때 6K 풀 픽셀 리드아웃을 합니다. 풀 프레임일 때는 라인 스키핑을 하고요. 그래서 4K 촬영 시 프롬 모드일 때 화질이 더 좋습니다. 4K 24프레임레트 포맷으로 APS-C 모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 초점 거리는 35mm지만 센서가 1.5배 크롭돼서 52.5mm 환산 화각이 됩니다. 풀프레임으로 촬영하면 당연히 35mm 화각이니까 더 넓어 보이죠. 풀프레임 센서를 크롭 모드와 비슷한 화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P4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앵글이 약간 틀어진 점 양해 바라고요. 해상력 비교를 위해 중앙에 있는 호수아비를 2배 확대했습니다. 보다시피 크롭 모드 쪽 호수아비에 비해 풀프레임 쪽 호수아비 옷감이 뭉개져 보이죠. 카메라에 사용되는 전자식 셔터는 거의 대부분 롤링 셔터예요. 롤링 셔터는 글로벌 셔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센서를 스캐닝하는 시간과 스캔된 이미지를 조합하는 리드아웃 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로 인해 직선이 걷지 못하고 끊어져 보이는 계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캐릭터 외곽선을 보세요. 풀프레임 쪽 외곽선이 훨씬 층이져 보이죠? 풀픽셀 리드아웃은 센서의 첫 라인부터 끝 라인까지 순서대로 전부 스캐닝한 다음 리드아웃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인 스키핑은 말 그대로 라인을 스킵하는 거죠. 센서를 전체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스캐닝을 하고 리드아웃을 할 때 없는 데이터를 위아래 데이터를 참조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를 보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텍스처가 뭉개져 보이고 직선이 곧지 않고 층이져 보이는 거예요. 알파 7R4의 고화소 센서가 영상 촬영에는 단점이 되는 케이스인데, 알파 7R3 역시 크롭 모드에서 4K 촬영을 하면 화질이 더 좋습니다. 알파 7R4의 비디오 포맷과 픽처 프로파일은 3세대와 동일합니다. 현재 노출은 유리창에 맞춰진 상태고요. 모델 얼굴에 맞추면 조리개 수치가 F9에서 F2.8로 낮아지면서 노출 차이는 3과 3분의 1 스톱에 이릅니다. 각각의 픽처 프로파일을 볼까요?
이렇게 노출 차이가 큰 경우엔 S로그 감마가 효과적이죠. 특히 유리창 쪽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S로그 3 감마가 제격이에요. 알파 7 R4의 S로그 감마 베이스 ISO는 500이에요. 3세대에서는 800이었죠. 베이스 ISO가 800에서 500으로 낮아진 덕분에 최대 개방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 확보에 좀 더 여유가 생겼어요. 컬러 그레이딩을 간단히 해봤어요. 공간이 예쁘니까 영상도 예쁘죠? 모델도 예쁘고요. 역시 답은 조명과 미술, 그리고 얼굴이다 카메라는 거들 뿐. 그런데 광량이 부족한 곳에서도 촬영을 해야 해서 HLG 감마의 색공간은 렉 709를 이용했어요. 저는 영상의 톤 앤 매너에 따라 채도를 -5에서 -15까지 사용하는데요. 채도 차이만으로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번 촬영에서는 채도를 -5로 설정했습니다. 알파 7 R4의 리뷰를 기획하면서 처음엔 알파 7 M3와 영상을 비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파 7 R4의 비디오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영상 퀄리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서 과연 두 카메라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걸 보여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요즘 관심이 가는 브이로그 스타일로 연출 촬영을 해보자, 그렇게 기획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직장인이 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일과를 보내는 것을 찍으려고 했는데 알파 7 R4 리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금세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마저 일하는 직장인의 애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허술해요. 현장음을 더 가깝게 담기 위해 줌 H1을 이용했고 연장 케이블로 알파 7 R4에 라인 입력을 했습니다. 몇몇 컷은 같이 리뷰 중인 RX100 Mark 7으로 촬영됐고요. 보다시피 작고 가벼워서 거울에 붙여서 직부감 촬영도 했고 전동 돌리에 올려서 돌리샷 촬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RX0 Mark 2도 이용했어요. 방수가 되는 줄은 알았지만 사실 반신반의 했거든요. 근데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바꿔봤죠.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이해되죠? 네. 준비해. 멀쩡하네. 오, 되네. 멀쩡하네. 오, 신기방기한데? 제가 알파 7 R4 리뷰를 통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저조도 환경에서의 노이즈 억제력이었어요. 6100만 화소의 고화소 센서인데도 저조도 환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노이즈가 아주 적게 올라온 데다 발생하는 노이즈 패턴 역시 일정해서 디노이징을 하면 마치 필름 그레인을 보는 듯 하더라고요. 센서의 수강 능력과
이미지 프로세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진 촬영 특화 바디임에도 비디오 시스템이 다수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3세대 바디보다 사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때문에 알파 7S3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 두말하면 입 아픈 믿고 쓰는 AF 시스템. 저는 얼굴 인식과 리얼타임 IAF, 스포트 초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것만 있으면 초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파 7 알파는 촬영 조건에 따라 6100만화소의 고화소 디테일이냐 아니면 연사냐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수준급의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화소 바디를 이용하려면 그만한 시스템을 갖춰야겠죠. 알파 7 알파를 실무에 사용하려면 SD카드만 하더라도 UHS-2 128GB 두 개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것 가격만 해도 50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어떤 카메라든 사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 지르기 전에 본인의 사용 목적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게 먼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